반갑습니다. 윤종필입니다. 여기 앞에 자리도 많이 비어 있는데 이렇게 앉으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졸리시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점심 먹고 이제 졸리실 시간에 제가 이제 표준화 얘기를 하게 돼 갖고, 제가 사실 다른 데 이렇게 세미나 들으러 가면 제일 재미없어 하는 게 표준화인데, 이번에 표준화를 저보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표준화를 어쩔 수 없이. 표준화에 관심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예, 저분이 제일 먼저 들으신 것 같아요. 책 좀 하나 좀 드려주세요. 책. 책 가져왔어요. 네, 이따가도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아까 저희 플랫폼 기술원장님께서 이렇게 발표 자료에 SK텔레콤 사진이 나왔는데 총 10장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제 사진이 몇 장 나왔을까요? 손 드시면 되는 거예요. 손 드시면. 네? 네? 3장 아닙니다. 조금 많아요. 6장 아닙니다. 작아요. 5장 아닙니다. 네, 4장 맞습니다. 이거 장사하는 것 같은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oT 표준 사실 재미없는 주제일 것 같아요. 근데 그냥 IoT가 어떻게 이렇게 표준화를 해왔는지 그냥 한번 이렇게 리뷰해 본다. 그다음에 머릿속으로 한번 저렇게 흘러왔구나 정도 한번 각인해 본다 정도로 그냥 가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4가지 ITUT에서 4가지로 이렇게 나누죠. 벌써 CPND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표준화는 보통 이 빨간색 친 거 그쪽으로 좀 많이 활동이 되고 있고, 특히 플랫폼 영역이나 네트워크 영역 쪽에 좀 많이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우측에 보시는 거는 이런 각 레이어별로 SK텔레콤이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도식화해 봤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쪽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에어큐브라는 그런 디바이스,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클라우드 쪽을 이렇게 연동시키기 위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3GPP라든가 로라 활동 오늘 이제 조성호 랩장님께서 자세히 또 말씀해 주실 거고요. 스레드라든가 MQTT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저희 전무님이 말씀해 주셨던 싱플러그, 그다음에 OIC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올신도 관심 있고 스마트홈 런칭했고 이렇습니다. 통신사는 표준을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톱다운 어프로치로 하는 표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조사들 삼성이나 LG전자 이런 좀 그들은 홈 내에서의 디바이스 간 표준화에 관심이 많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통신사는 여기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면 전혀 통신사 쪽으로 안 넘어오니까 관심이 당연히 없겠죠. 네. 그래서 통신사는 톱다운 어프로치의 표준화에 관심이 많고,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게 1M2M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조사는 홈 내에서의 디바이스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돼 있어요. 디바이스를 하나 새로 가져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오토 디텍트하고 자동으로 붙이고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에서 활동하시는 OIC가 있고 올신이 있고 그렇습니다. 올신은 좀 LG전자 쪽에서 좀 많이 활동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 2가지가 좀 합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홈 내에서는 잘 되는데 홈 바깥하고도 좀 연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집하고 아버지 댁, 아니면 우리 집하고 자식 집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게이트웨이를 타고 서버로 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톱다운 어프로치와 바텀업 어프로치는 서로 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년 전까지는 플랫폼이 좀 이렇게 버티컬 영역으로 이렇게 플랫폼들이 있었어요. 버티컬 영역별로. 잘 아실 것 같고, 버티컬 영역별로 플랫폼이 다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좀 흩어져 있었는데, 13년이 되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그냥 한꺼번에 올리고 싶은 그런 니즈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준으로다가 그냥 다 수용해 버리자라는 거고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1M2M 같은 경우에는 13년서부터 이제 표준화 활동을 이렇게 했고,
15년도에 이제 처음 릴리즈가 됐는데 표준화를 이제 처음 기획할 때부터 한 6가지 카테고리에서 한 36가지 정도 서비스를 다 올리는 거를 전제로 해서 표준화를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버티컬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플랫폼들이 또는 IoT 플랫폼들이 하나의 플랫폼 표준으로 이렇게 통합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년 이후로부터 15년에 잠깐 이제 그 표준화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스레드도 있고요, 뭐 홈킷도 있고, 올신도 있고, OIC도 있고, 뭐 많은데 M2M은 어떤 관계인가요?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듣기도 하는데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그래서 보시면 복잡하죠. 근데 제일 큰 게 1M2M입니다. 1M2M.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삼성 여기 이제 정수석님께서 계시지만 삼성이 OIC가 있고 올신이 있고 LG전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애플은 이제 홈킷, 구글은 스레드 이렇게 이제 양분해 가고 있고 좀 이렇게 홈 쪽 위주로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다음에 이쪽은 뭐 홈을 위시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 다 전반적인 표준화를 이제 다 관장하고 있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제조사별로 그렇게 세분리기 뭐 이런 형태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네 걸 끌어들이는 이런 형태가 15년까지였다고 하면 16년도에는 좀 이렇게 그 제조사 중심 표준 간의 연합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OIC랑 올신이랑 예전에 약간은 이제 경쟁 관계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합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OCF라는 그 단체가 이제 발족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제조사와 통신사업자 간의 표준이 이제 결합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희 쪽 자랑 같긴 합니다만 그 OIC랑 1M2M의 그 연동을 SK텔레콤의 싱플러그 플랫폼하고 OIC랑 이렇게 해서 삼성 가전하고 연동을 해갖고 올해 세스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존의 이제 망들 기죽 뭐 4G망, 뭐 로라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망들이 플랫폼의 어떤 특성 또는 서비스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표준화 활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16년도에 들어와서 제조사 중심의 어떤 제조사 중심 표준관이 좀 합쳐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냥 자꾸 쉽게 보시면. 플랫폼 표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OIC가 있었고 올신이 있었죠. 목표는 똑같습니다. 목표는 약간의 경쟁 관계였고 홈 내에서 또는 뭐그 근거리 내에서 그 디바이스 간의 연결을 아주 쉽게 하고 디바이스가 새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디텍팅하고 자동으로 붙이고 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 그를 위한 뭐 여러 가지 API라든가 오픈 소스라든가 뭐 포탈이라든가 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도 업체들은 조금 달랐죠. 주도 업체들은. 근데 올해 이제 OCF로 통일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퀄컴이 올 시내에서 이제 제일 이렇게 뭐랄까 돈도 많이 되고 이렇게 활동도 많이 했는데 퀄컴이 여기 이제 그만하려고 이쪽으로 OCF로 이제 합쳐진 게 제일 큰 계기가 됐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저렇게 이렇게 양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잘 합쳐진 것 같다고 봅니다. 2월 달에 발족을 했고요. 자료로 가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표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망들이 많은데 뭐 블루투스도 있고 와이파이도 있고 직비 뭐 RFID 선 뭐 이런 거 많은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요점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 스피드가 이쪽으로 갈수록 높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커버리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고 커버리지가 높은 가장 비싼 망이죠. SK텔레콤의 주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는 빠르지만 커버리지가 작은 와이파이 굉장히 잘 나가는 망들이죠. 그 밖에 이제 블루투스 3.0, 4.0, 뭐 2.0서부터 쭉 나왔고 직비 어떤 특정한 존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직비 각각의 이제 표준 이제 이게 선 같은 것도 있죠. 802.15.4G 선 얘기하고 4 뭐 이런 쪽 이런 표준들이 있는데 14년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좀 약간 따로따로 노는 듯하게 보였는데 15년 들어와서 보면은 다들 이쪽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IoT 시대에 그냥 기존에 뭐 하이스피드의 로컬 에리아를 좀 커버하는 와이파이가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인지 802.11h라 그래갖고 내려오고 있고, 모바일 네트워크 쪽도 그 NB-IoT라든가 뭐 로라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저전력의 넓은 커버리지를 커버하는 그런 네트워크로 이렇게 진화해 가고 있고요. 블루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이 이제 한 6월 달쯤 나오겠죠. 6월 달쯤 나오면은 지금의 블루투스가 한 뭐 많이 가면 한 30m 가는데 뭐 훨씬 멀리 가게 하는, 훨씬 멀리 가는 몇백 미터 이상 되는, 말로는 한 킬로 단위도 커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될 건지는 퀘스천입니다. 썬도 있죠. 썬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라 뭐 이런 망들이 IoT 시대가 되면서 기존의 망들이 다 IoT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는 게 15년 이후의 동향입니다 라는 거고요. 이쪽으로 오는 거는 여기 나와 있죠. LPWA. 그러니까 커버리지는 넓습니다. 커버리지는 뭐 킬로 단위, 뭐 로라 같은 경우는 뭐 몇십 킬로도 가는 그런 커버리지고, 커버리지는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오래 갑니다. 저전력으로 오래 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계속 빈번하게 통신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거에 맞는 서비스들이 많죠. 뭐 미터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IoT에 맞는 그런 망 특성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LPWA 기술을 조금 이렇게 굳이 구분해 본다 그러면 전국 단위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뒤에 보면 좀 어떤 특정 영역 뭐 한 1km 이내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표준들이 있는데, 로라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커버를 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그폭스라는 기술하고 이제 자주 이렇게 대비되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역폭은 뭐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둘 다 국내에서는 900메가대 ISM 밴드를 쓰는 걸로 되어 있죠. 뭐 커버리지도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전송 속도가 굉장히 작아요. 300 bps, 100 bps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단위의 미터링 수치, 뭐 검침 뭐 이런 것들에 적합하고, 저기에다가 뭐 영상을 날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여기서도 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뒤에 이제 좀 얘기 되겠습니다만, LT망을 이용해서 저런 저전력하고 넓은 커버리지를 커버하면서도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조만간 뭐 카테고리 1이라는 그런 그 LT망에서 그런 IoT에 적합한 그런 모듈들을 이제 어나운스 할 겁니다. 조만간. 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존 단위에서 이렇게 쓰는 기술들이고요. 802.15.4G입니다. 12년대 표준화가 됐고, 일본에서 좀 많이 활발하게 했었고요. 국내에서는 저희랑 애들이가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썬을 가지고 상용화한 경험도 좀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900메가대 쓰고 있습니다. 직비랑 약간 비교해 보면 직비는 뭐 한 100m 이내에서 이렇게 좀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직비가 좀 약간 같은 직비라 그래도 말이 안 통하는 직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직비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좀 이렇게 많이 그거를 개선하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표준은 서비스 쪽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인더스트리얼 쪽 표준도 굉장히 많지만, 굳이 요즘 많이 얘기되는 거를 좀 이렇게 서비스 쪽으로 본다 그러면 비클 관련된 표준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홈, 뭐 자동차와 인프라 스트럭처 이런 쪽의 표준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웨이브가 많이 얘기되고 있죠.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16년도에 그 V2V용으로 이제 탑재가 의무화 되는 걸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 국내에서도 이제 웨이브가 조금 이렇게 인기를 끌다가 어느 순간에는 좀 많이 확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저렇게 하게 되면 아마 조만간 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1M2M은 현재는 그 15년 1Q에 이제 정식으로 릴리즈 1이 어나운스 됐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표준 기능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가 됐고,
릴리즈 2가 올해 4Q 내로 이제 어나운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릴리즈 1하고 릴리즈 2가 뭐가 다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1M10 표준에서는 그 영상이나 음성에 대한 표준들은 좀 얘기가 거의 없었는데 릴리즈 2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 여기 지오펜스 기능들이라는 게 이제 새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기능은 SK텔레콤이 이제 그 기고를 해서 반영이 된 표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에리아 내에서의 어떤 디바이스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이제 이벤트 형식으로 알려줄 수 있는 표준, 뭐 이런 것들이고요. SK텔레콤에서 국제 표준 규격으로 지금 집어넣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신 OIC 연동 뭐 이런 것들도 1MTM하고도 같이 연동하려고 하고 3GPP 연동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싱플러그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싱플러그는 SK텔레콤의 IoT 플랫폼입니다. 밖에 전시되고 있는 그는 데이터 어널리티ክ스 이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표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밑에 노란색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 GMMP라는 저희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 만든 엣지 기반으로 ETSI 표준 기반으로 만든 그 프로토콜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1M2M 릴리즈 1을 지원합니다 라는 거고요. 이런 릴리즈 1을 지원하다 보니까 저번에 그 아까 언급드렸던 세스에서 그 OIC랑 연동할 때 굉장히 뭐 연동합시다라고 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연동한 것 같아요. 그게 다 이제 표준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1M2M 관련된 표준, 뭐 그냥 SK텔레콤의 싱플러그가 있더라,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망은 뭐 다 지원합니다. 로라, 뭐 선, 4G, 3G 다 지원하면서 뭐 BLE 뭐 이런 것들 다. G웨이브도 지원하죠. G웨이브는 저희가 스마트홈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홈의 그 도어락이라든가 가스락은 그 배터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G웨이브 프로토콜 저전력 특성을 반영해서 G웨이브를 쓰고 있고요. G웨이브도 900MHz대를 쓰죠. 그래서 집안에서 좀 커버리지가 넓습니다. 여기까지고요. 2분 남았습니다.